지금 지수요. 지금 굉장히 작년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고 위드 코로나가 들어오는데 앞으로 생산자 물량이 줄 것이다. 이게 큰 그림의 대륙간 이동이 되는 이제 원부자재 소싱 문제에서 제 생각인데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요. 그럼 이전에 갖고 있었던 생산자들이 생산 물량을 공산품의 생산량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는 줄 것이다. 생산자 물량을 똑같이 잡으면 생산자 물가가 과공급되겠죠. 과공급됨으로써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과도한 할인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걸 선반영해서 물량을 줄인 거예요. 생산자들이, 가진 자들. 생산자 물량을 줄였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 측에서 원부자재를 적게 발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사람, 자재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바이오가 생산 물량이 낮으니까 우리가 광산 채굴을 들여야겠다, 조금만 해야겠다. 그게 코로나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행이 된 거예요. 바이오가 이제 급하게 생각보다 잘 극복해냈고 생각보다 경기가 금융 쪽이나 솔직히 미국 트럼프가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 부양 정책을 굉장히 잘 썼어요. 돈을 많이 뿌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다시 소비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에 소비력이 더 좋았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물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어들 이제 대륙간 이동의 원부자재 소싱하는 건 캐파 계약이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위권에서 빨리 잡아낼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맞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저는 빠르게 나왔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나왔어요. 제대로 안 나왔죠. 이제 생산자 물량은 전체 물량 이제 데이터대로 맞춰내면 되고 오늘 아침에 미 재무장관이라고 해야 되나? 웰런님이 나오셔가지고 내년 하반기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많이 최소화되고 그리고 원부자재 가격도 좀 안정기로 들어설 거다. 내년 하반기. 그건 나도 얘기하겠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앞으로 장은 좀 안정기로 조금 더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수 시장을 보는데 왜 그렇게 외국 시장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죠?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500조가 넘죠. 우리나라에서 벌고 해가지고 500조 어떻게 벌겠노? 500조 택도 없습니다. 자체 시장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소비력이 지금 시간은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서 벌어서 국내에서 쓰는 거냐면 해외에서 수출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를 내서 벌어들이는 돈이란 말이지 외화벌이란 말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큰 위험 요소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게 발목을 겁니다. 중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헝다그룹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헝다가 자빠지면 헝다에 돈 넣는 사람들, 헝다에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헝다에 돈을 내고 집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럼 개인 파산이 이 사람이 헝다 관련 계열에서만 빚을 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금융권에 있는 부채를 갚지 못한다. 은행은 진짜 황금알을 넣는 거이죠. 돈에 이자를 붙여서 벌어먹는 거니까. 근데 이 이자 싸움이 원금 훼손율이 나오게 되면 타격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도산이 나오고 헝다그룹에서 투자되고 있었던 업체들 최근에 내용들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전고체 배터리 생산업체들 헝다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동차 산업 개발 계약되어 있었던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1차원적으로 따라서 파산을 할 것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 타격은 분명히 크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버텨냅니다. 여기서 항상 팩트 있게 경제 위기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 고점에서도 지수 반등 나오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기 밑바닥까지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안 빠지고 일단 버텨냈죠. 1차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냐 참 어렵네요. 저는 일단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점에서 플랜을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방을 계속 맞춰가느냐, 횡보가 나올 거냐, 여기 고점에서 빠질 거냐.
뭐 이 정도 보고 있는 와중에 현재 시점에서 1030까지 무풍지대예요. 좀 금방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1030선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또. 근데 지금 당장 이제 10월달 들어오면서 스윙이 잘 먹혔고 방향성을 잘 읽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매매를 자제하기 시작했죠. 일단 1000선의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밑으로 968까지 열리고 103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일단 저는 상승 추세가 나오기에는 힘들다고 봐요. 잘 나오면 횡보 추세, 잘 나오면 행보 맞춰가면서 올 연말에 테이퍼링 내용하고 중국의 헝다 내용,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 FOMC에 빌렸었던 그 부채 탕감을 어떻게 연장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가 매끄럽게 넘어가게 되면 2022년 3월달 이후 우리나라 시장 대선판 이후 시장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이 어떻게 결정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장의 흐름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 재무부에서 부채율은 어떻게 저렇게 연장받아가지고 잘 넘어갈 것 같아요. 테이퍼링은 진행할 거고 금리도 인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스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딜레이 시키는데 언제는 끊고 한번 넘어가야 돼요. 제 예상치입니다. 미국 재무부 부채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매끄럽게 연말 시한을 연장을 받아낼 것이다 라고 봅니다. 누구한테서? FOMC에서. 두 번째, 테이퍼링 올 연말 전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이것도 말 계속 넘어가는데 다음 넘어가고 있긴 한데 올 연말에는 한번 끊어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금리 인상 이것도 한다 하면서 계속 연장하거든요. 지속 연장. 네. 저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뭐 올 연말까지 한번 연장해 가지고 1년이나 6개월이나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기대치를 좀 반영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올 연말에 금리, 테이퍼링 올 연말에 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발 악재 내용들, 헝다에 엮어서 연결되는 게 부동산 문제, 헝다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이 중국 악재 헝다 내용이 복합적으로 연계도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뭐 요즘 시장은 그 정도까지 뭐 묻히진 않는데 아무튼 요런 내용들이 2021년도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장을 갉아먹는 리스크다. 큰 대회 내용의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구간만 또 잘 지나가고 나면 이 구간에서 뭐 보합장만 나와줘도 사실 땡큐죠.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 보합장만 나와도 땡큐예요. 뭐 땡큐가 나오기를 뭐 기대하면서 좀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쉽게 뚫어내는 상승에 미친 슈팅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횡보세, 그 횡보세가 나오는 와중에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서 공략할 건지에 대한 시간적 분석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조금만 잘못하면 삐그덕되면 스윙에서 그냥 추풍 낙엽입니다. 이제 이런 장은 바바가 알려드린 V에 사서 A에 팔아라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서 스윙 관점에서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질문하신 분의 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좀 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나 다음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